안녕하세요, 안아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뭘 하면서 보내시나요? 전 예전에는 주말 아침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오늘도 주말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날씨를 느껴보니까 벌써 가을이더라고요. 가을을 참 좋아했는데 그것도 잊고 있었네요. 뭐가 그리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랜만에 책을 들고 근처 공원에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이제야 가보게 되네요. 날짜가 가는지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11월이 되어 있고 낙엽도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네요. 오, 맘에 드는 벤치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곤 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나오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햇살을 맞으면서 바람을 쐬니까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산책을 하던 도중에 강아지를 만났어요. 총총총총 뛰어가는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가 봐야겠어요. 햇살이 눈부시네요. 안녕하세요, 안아줍니다. 걷다 보니까 또 좋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참 가을가을하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곤 했답니다. 작년 가을에는 뭘 했나 생각해보니 경주에 다녀왔더라고요. 그땐 마스크 같은 건 안 하고 다녔는데 말이죠. 경주에서는 누군가의 책방이라는 곳에 갔어요. 한옥이 참 예쁜 책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괜찮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선선한 가을날 야외에서 마시는 커피의 맛 참 좋네요. 제목에 확 끌렸던 기억이 나요. 오랜만에 그 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이 책이에요. 내일의 기분.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햇살을 받고 낙엽을 밟는 이 기분, 새삼 좋았습니다. 김동훈 작가가 쓴 머릿말을 읽어드릴게요. 성실히 가지는 힘은 크다.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미국의 록밴드 위저의 프론트맨 리버스 쿼모는 매일 한 곡의 노래를 1년간 만들고 그 노래들 중 좋은 곡들을 줄여 앨범을 냈다고 한다. 그런 위저의 음악이 좋지 않기란 힘든 일이었다. 2016년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퇴사를 할 때쯤 심란한 마음에 매일 한 편의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치유의 의미가 가장 컸다.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아무튼 그렇게 3달간 썼고 90여 편의 글이 보였다. 그리고 올해 3월
그 90편의 글들 중 괜찮은 글 10여 개를 모아 혼자서 책을 만들기로 했다. 원고를 단순히 혼자 쓴 수준이 아닌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고 싶어졌다. 내 글들이 위저의 노래처럼 멋지진 않았지만 혼자 책을 만들어내는 일 자체는 꽤 즐거웠다. 그래서 90여 편의 글들 중에서 10여 편을 추려서 이 책을 냈다고 해요. 보면은 15편의 글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행의 아이러니. 내가 했던 여행 중 몇몇은 무척이나 고됐었다. 유럽에 갔을 땐 가능한 많은 것을 보고 오고 싶어 아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아껴서 여행 일정을 늘리고 또 늘렸다. 슈퍼에서 산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먼 거리도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박물관에 가고 스카이다이빙을 했다. 뉴질랜드에서 남섬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살면서 이곳에 또 올 수 있을까란 생각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보기 위해 무리한 일정으로 여행을 했었다. 쉴 틈 없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그 대신 아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러한 내 결정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힘든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구경을 했다면 보다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고생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무척 아쉽다. 지금은 서울극장으로 이전한 인디스페이스가 경희궁 근처에 있던 2014년 초 그곳에서 독립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을 봤다.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은 일종의 여행 다큐멘터리로 이 영화는 감독 호재를 비롯한 하비, 현악, 휘 4인방이 1년간 유럽을 여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영화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 이 영화의 본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영화는 여행을 하는 개고생에 대한 영화다. 감독 호재를 포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팍팍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여유를 찾고자 무작정 유럽으로 향한다. 그들의 계획은 1년간 자유롭게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행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의 수중에 있는 돈이라곤 80만 원이 전부였다. 물론 1인당 80만 원이 아닌 7명 전부가 가진 돈의 합이 80만 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특기이자 전공인 영상 제작을 활용해 일종의 무전여행을 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호재와 친구들이 호텔이나 음식점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돈을 받는 대신 그곳에서 숙박을 하거나 식사를 한다.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이다. 계획 자체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처럼 될까? 물론 아니었다. 유럽의 곳곳을 전전하였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원하거나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얼마 없던 돈도 점점 떨어져 간다.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 그들은 고민 끝에 도박을 해보기로 했다.
새로운 도시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노숙과 히치하이킹을 통해 파리에서 로마까지 가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히치하이킹은 쉽지 않았고 로마까지 가는 강행군 속에 7명 중 3명의 멤버는 지쳐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호재, 하비, 현악, 휘 이렇게 4인방은 겨우 로마에 도착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은 로마의 한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게 된다. 계속 여러 곳에 홍보 영상 제작 제안 메일을 보냈지만 그들을 원하는 곳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 결국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모두는 지쳤고 결국은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자신들이 도박에서 졌음을 인정한다. 귀국 결정을 하고 밥이라도 한번 배불리 먹자며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슈퍼에서 식료품을 잔뜩 사온 그들은 텐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며 좌절한다. 말 그대로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들의 앞에 그 순간 거짓말처럼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한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호스텔 홍보 영상 제작 의뢰 메일이었다. 실로 영화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첫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영상은 운 좋게도 큰 이슈가 되었고 그들을 스타로 만들었다. 그것을 계기로 호재 일행의 앞으로 또 다른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홍보 영상 제작 의뢰가 물밀듯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겨우 원래 계획대로 유럽에서 1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다. 이렇게 글로만 봐서는 여러 어려움 끝에 성공한 어떤 청년 사업가의 미담을 듣는 듯 하지만 실제 영화 속에선 결코 고생 끝에 낙이 오진 않는다. 그저 그들은 여행하는 내내 고생 끝에 고생을 반복할 뿐이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나도 다시 유럽 여행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나니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만큼 그들은 개고생을 했다.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속과 같은 수준의 고난들을 겪지 않더라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늘 멋질 것 같은 여행도 결국은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밤과 어둠을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면 내가 좋고 또 하고 싶어서 큰 돈을 들여 한 여행일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나는 그런 순간마다 늘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 속 한 구절을 떠올린다. 그 문장 이상으로 내 심정과 감정을 잘 표현한 글을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나는 흐르는 물을 보면서 변기에 앉아 여행이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생각했다. 집의 안락함을 기꺼이 버리고 낯선 땅으로 날아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잃지 않았을 안락함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면서 덧없는 노력을 하는 게 여행이 아닌가. 갖은 고생을 했던 여행지에서의 추억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만 변한다. 언제 힘들었냐는 듯 다시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리고 또 가고 또 개고생을 하게 한다. 우스운 일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개고생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난 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집에 있으면 가장 편할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분명히 고난이 가득할 여행을 떠나길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분명히 얻을지 그렇지 못할지 확신이 없음에도 말이다. 아마도 이것이 여행이 갖는 가장 큰 아이러니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